최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안전성 검증을 대체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9월 개통 가능성과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6일부터 한 달 동안 11개 분야 중장기 과제 시민 설명회를 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견 수렴 후 중장기 과제를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가 31일 부평역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한 제2회 인천 퀴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가 18일 닷새간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주최 측은 11만여 명의 관람객과 국내외 코스튬 플레이어 6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향후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인천 2030 미래이음인데요. 살림과 이음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구체화시키자는 취지인데요. 과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지도 1년하고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언론과 만나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발표였죠.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미뤄져 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10년간의 그 큰 그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일을 쭉 해왔어요. 해오다가 수돗물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인천 2030 미래 이음 프로젝트였습니다.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총칭한 명칭. 인천시는 1년 단위로 경제와 도시, 환경 등 분야별 시정 운영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방침입니다. 2030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가 단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큰 어떤 10년 앞을 좀 내다보면서 미래의 큰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인천시는 8월 26일 원도심 정책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모두 11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장기 정책 설명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줄 것을 희망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은 중장기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최대한 그 의견을 들어서 구상을 하고 지금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호응이 어느 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여튼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제 금지 등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대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도양수계약,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지금 현재의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 상인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인천시는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 이어 계양구도 내년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계양구는 최근 계양 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천 이음카드와 연계해 7%대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을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도시철도 검증 절차가 보다 간소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 검증을 대체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홍철호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현재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이제 맡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방안들을 이제 논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검증을 대신할 방안들로는 떨림 재발 시 대책 보고서 마련, 그리고 떨림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장기 용역 수행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안전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당연히 검증에 들어가는 기간이 단축되겠죠. 예. 김포시는 8월 말 이제 도시철도 개통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인데요. 행정 절차에 따르면 이제 이르면 9월 중순쯤이면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증상에 대한 것은 조치가 됐다고 보고요. 떨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은 혹시 안정성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약 한 달 안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데요. 홍철호 의원은 이르면 20일 이제 국토부나 김포시가 안전검증 대체 방안 등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 공식화된 내용은 아니라는 건데요. 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포시는 발언에 이제 신중을 굉장히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결정 나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발언에 신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에 이제 국토부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 국토교통위 소속의 홍철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그 이제 김포도시철도 개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포시는 계획대로 8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김포도시철도 개통. 오는 9월에는 꼭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표이사 선출 등 운영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개혁안이 제시됐습니다. 외부의 영향은 배제하고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소통 부재로 비판을 받았던 인천문화재단. 박남춘 시장 직속으로 출범한 인천문화재단 혁신위가 지난 2월 꾸려졌고 수차례 회의 끝에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의 권한은 축소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은 강화합니다. 재단의 그 효율적인 운영이나 시와의 연계성이나 혹은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협력책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현재 당연직 이사장은 계속 유지를 하자.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대표이사나 혹은 재단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또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문화협의회 신설,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아트 플랫폼 트라이브홀 등 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공모 방침에 대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은 물론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의 해지가 되기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2, 3년 단위로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나 위탁을 받은 회사나 누가 2, 3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단체 역시 혁신위의 문화재단 혁신안에 대해 재단 이해관계만 챙긴 채 공은 시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무지하게 실망스럽고 위탁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큰 실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화재단 주변에 이권 세력들이 또다시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편 혁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최종 혁신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 업체를 집중 조사합니다. 도특사경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등 명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 상태 등을 수사합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압류하거나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2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31일 부평역 북관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부평역을 축제의 장소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축제는 다양한 부스 행사와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직위는 혐오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추진됐던 제1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지난 18일 해단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부천시에는 관람객 11만여 명과 국내외 코스튬 플레이어 6천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해외 9개국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코스플레이어들이 코스프레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박태준 작가와 이무기 작가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토크쇼와 간담회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스포츠, 줄넘기가 그중 하나인데요. 인천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4개 국가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습니다. 550여 명의 선수들이 1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잔뜩 숙인 채 쉴 새 없이 돌리는 줄. 정확한 발놀림과 엄청난 속도로 줄을 뛰어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줄넘기 대회 30초 빨리 뛰기 종목입니다. 약간은 아쉬웠지만 재밌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어요. 대한민국 줄넘기 협회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아시아 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줄넘기 기술을 보급하고 줄넘기 종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대회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4개국에서 온 55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We are having a World Championship at Norway, but Asian Pacific is going to happen in Korea, so we participate. I prepare for this event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we always training like speeding 30 seconds, and also freestyle. My final goal is to achieve a gold medal. 경기는 개인 30초 빨리 뛰기, 2인 프리스타일, 4인 스피드 릴레이 등 12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또 경기에 이어 각국 선수들 간 교류의 장을 위한 캠프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많은 선수 및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줄넘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더욱 줄넘기가 국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 세계 최강 선수들의 줄넘기 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21일 저녁 6시까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교류는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겠죠. 경기도가 북한, 더 나아가 동북아 농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산림 녹화를 위한 개풍 양묘장 조성부터 평양 당국리 농촌 현대화 사업,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까지 북한과 다양한 농업교류 협력을 이어온 경기도. 경기도가 추후 남북 농업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치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브론즈 러시아 연해주 정부 농업국장 등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농촌 농업개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북한의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과 농업협력 사업 추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북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조금만 더 개선되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남북 병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곳 연해주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결과가 북한과 실질적인 농업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남북 중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건축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중동의 한 건축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계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사무실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 2,5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54분쯤 부평구 삼산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우고 발생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지상 2층짜리 건물 1층 세탁소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세탁소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서구 원창동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염산 1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A씨 등 근로자 5명이 염산에서 발생한 증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옥상에 설치된 3톤짜리 염산 탱크 2기 가운데 1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우아한 오정 다문화봉사단,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다문화가정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암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오정경찰서 등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선정된 다문화 가정 3가구에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오정경찰서는 앞으로도 우아한 오정 다문화봉사단,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협력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인천 백인의 앞바단이 지난 17일 인천 치즈스쿨에서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앞바다는 자녀와 함께 피자를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백인의 앞바단으로 활동 중인 김준수 씨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아빠들의 육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백인의 앞바단을 구성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엔 처서가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해졌는데요. 화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33도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강한 냉방이 필요할 정도로 더우니까요. 야외 활동은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요일 출근길엔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2, 3도가량 점차 낮아져 3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폭염특보는 많이 완화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중부 내륙과 전남, 영남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2도, 청주 32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 맑겠고요.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불고 선선해졌지만 아직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강원 일부에는 소나기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